근데 이금희 선배 같은 경우에도 본인 유튜브도 하고 하시니까 네. 혹시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 방법으로 댓글 같은 것도 좀 읽어보세요? 네네. 저는 다 읽습니다. 다 읽으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책 홍보 관련해서 2030 여성들이 주 구독자인 채널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제자이자 후배가 책을 내서 저의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책을 내니까 자기 유튜브에 초대를 그랬구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하루를 그 둘은 30대 여성인데 그들과 함께 MG 체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나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맨 처음에 이제 젊은이들처럼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입한 거예요? 네, 맞아요. 힙하게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가차라고 혹시 아세요? 가차요? 가차를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뽑기를 좋아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 뽑기 하는 데를 가차 네. 뭐 그런 문화가 네네. 있더라고요. 가는데 정말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뽑기 하나 하는데 정말 3초 걸리잖아요. 그 3초에 8,000원을 써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왜 조그만 거 나오는데 그쵸, 뽑으면, 예. 그쵸. 저도 봤습니다. 예. 카드로 너무 네. 계산도 잘, 그냥 딱 대기만 하면 돼요. 3초에 8,000원을 쓰고 8,500원을 쓰고 좀 싼 건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해? 그랬더니 그냥 이게 문화래요. 그래서 이거 3초 쓰려고 1시간 알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8,000원이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야.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 예를 들면 똑같이 스누피인데 스누피가 나올지 아니면 스누피 집이 나올지 몰라. 그렇죠. 네. 그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를 위해서 그 3,000원을, 그 8,000원을 3초 안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형 뽑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허거집에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허거가 맵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제안한 후배가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영상에 나가면 되지. 괜찮아.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그 이제 안 매운 걸로 잘 선택을 해줬어요.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하나 재미있었던 건 거기 소스가 있는데 네. 유명한 사람 이름이 붙은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건이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이 소스에 제가 이렇게 찍어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제가 이 건이가 우리가 아는 그 건이야 했더니 완전히 2030이 빵 터진 거예요. 촬영하던 20이나 같이 얘기하던 30이 그 건이가 아니라 아이돌의 유명한 건인 거예요. 예. 우리랑 아예 그 저는 건이를 두고도 다르구나 이렇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아이돌의 건인 나 거예요. 당연히 김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 듣다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왜 허거집을 가나를 봤는데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약간 그날은 말을 못했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 이 3초의 선택과 음식 재료의 선택에 기뻐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2030은요. 생각해 보세요. 영유 유치원처럼 어렸을 때부터 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살아온 세대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학과를 선택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선배님,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취업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건 좋아서 맞아도. 학교 교내 야, 방송국에 그렇구나. 들어갔거든요.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취업에 1점이라도 보탬이 될까로 동아리를 선택을 하니까 그리고 동아리에 만약 들어갔는데 취업이 도움이 안 되죠? 아버지가 전화해서 우리 애 동아리 그만두겠다고 아버지가 전화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야, 충격적인데. 이거. 일반적이진 네.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기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짠했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뭐 광각으로 요즘 인생 네컷 찍는 거 아세요? 유행이다. 저는 광각. 찍어보진 않았는데 뭐 어떤 네. 느낌? 그날 찍었어요. 광각으로 얼굴이 제가 작게 정말 나오나요? 혹시? 얼굴이 작게 나오고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래요? 광각으로 저도 찍으니까 해봐야겠는데. 자세를 이렇게 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연예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찍고 제가 그날 그냥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서 그냥 2030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해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나는 늘 하는 게 이 한마디밖에 없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기에 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가 물려드려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못 됐습니다. 그러니 2030 여러분은 부디 잘 살아내셔서 다음 세대에게 좀 더 편한 세상을 물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 다 거기서 울컥 하셨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금희 선배처럼 이렇게 소통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정치권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댓글을 네. 하나도 빠짐없이 읽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고 네. 아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는 정말 궁금한데 온라인으로 좀 화제가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제 뭐 일부 지역에 바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다른 일반 행정이나 정치를 할 때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에는 안 나거나 근데 예, 인터넷 작게 유튜브로 나거나. 조회수가 100만에 200만에 찍히면 그걸 어떻게든 귀신같이 잡아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직접 또 말씀하시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자기가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답은 없는데 이걸 어느 정도 속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곳을 안 오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가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는 누구보다 온라인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제 2016년에 출마하고 그 이후에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단식 농성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적이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예. 네. 이사를 드리러 가고 응원차 방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마 본인 기억 못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트위터 지금 이제 X지만 이름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트위터나 이런 SNS를 좀 유심히 살펴봐라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아, 당시에 거기에 내가 만들어야 할 공약이 있고 거기에 바꿔내야 할 국민의 삶이 있다. 이게 하나 볼 때마다 한 표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SNS를 통해서 무분별한 정보도 올라오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꼭 들여다봐야 할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댓글이나 또는 이제 컨텐츠 같은 걸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주문 지시를 하신 다음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남천동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이죠. 보고 있다. 매번 방송에서 보고 있다. 다음 만나면 이제 하라고 인사를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예, 예. 어쨌든 간에 이금희 선배 같은 경우에도 시사 유튜브를 뭐 주류로 보시진 않겠지만은 네. 남청동도 보시고 네. 예를 들면은 뭐 경향 뉴스 TV도 공장도 보고. 보시고 네. 매불쇼도 보시고 하실 텐데 그 가장 인상적인 방송은 좀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남천동이요?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내용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구매가 먼저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아니, 앞에 계시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은 네. 책 제목이 공감에 관하여니까 여러 앵커들 중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네.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그렇군요. 네. 그분이 굉장히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럴 일이 아, 없잖아요. 제가 활동하는 분야 전혀 다른 분야에 계시고 저는 그분이 정말 공감 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저는 이제 말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의 말투. 말투도 가만히 보면 일부러 발음을 흘리세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아마 메인스트림에서 방송을 하신 지가 10년도 넘으시고 20년 그렇죠. 이렇게 되셨을 네네.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치셨겠죠. 고쳤죠. 하지만 네. 고치지 않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제 생각이에요. 네. 방송은 아나운서처럼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발음이 좋지 않은 저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발음이 좋지 않고 여러분과 비슷한 저도 방송을 하는데 그걸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를 그걸로 보여주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뭔가 청취자, 시청자, 구독자와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는 분이 아닐까라고 그 말투에서 혼자 짐작을 했어요. 네. 그 오창석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네. 최근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네.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앵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빼고요. 네.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대답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 들어가야겠네요. 구경이 전에 빼고 했으니까 김원성 빼면 저는 요즘은 최욱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 가지 사안인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로 이 사람만 유일하게 빠른 사과를 합니다. 맞아. 그것도 확실하더라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지지자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는 분명한 팬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사과해요. 놀랍게도 빠르게. 예, 굉장히 진짜로. 빠르게 예. 사과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권위를 누군가는 깎아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더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그럼요. 같습니다. 우리랑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예,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댓글에 네. 생중계 중에서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건 제 뜻이 아니었으면 사과드립니다 하고 또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굉장히 좀 유연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최욱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금희 선배에 대해 가지고 바른말 고운말의 상징이다 이런 네네.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방송에서 재밌게도 풀어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최욱 선배 보기엔 또 어떠십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김어준 공장장이나 또 아까 예로 드신 분이 이동영 작가님 네. 또 예로 드셨던 그 다음에 분이 이제 저까지 포함되고요. 네. 구소영 기자님 네. 네 이런 분들은 보세요. 네. 출발이 정치와 밀접한 곳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치 시사 방송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맞아요.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오랜 노하우도 있고 아주 오랜 기억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최욱 씨는요. 그게 없는 상태로 출발했어요. 그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네. 최욱 씨의 출발은 개그 쪽이었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저렇게 성공을 거두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늘 본인도 말씀을 하시지만 공부를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맞아요. 사안이 나왔을 때 모르는 게 없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건 뭐냐면요. 노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그렇게까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데서 성공하신 분은 저는 최욱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노력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구교영 기자님 빼고.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김어준 앵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최욱 앵커도 얘기했으니까 혹시 이동영 작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약적 캐릭터? 저는 저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잘 아시니까 네. 저는 이분이 진짜 속이 따순 형님인 것 같다는 그건 정확한 생각을 진단이신 것 같은데 많이 보니까. 했어요. 네. 거예요. 네, 잘못 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누구건 제가 잘 느끼니까. 근데 그걸 별로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만 보여주냐면 진짜 친한 동생들한테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작고 단단하면 세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동영 작가가 좀 그러신 분이 아닌가? 그냥 저는 저 혼자 그냥 파악한 거예요. 만나뵌 적이 없어서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속이 따순 형님인데 그 따순 건 내 동생들한테만 보이면 됐지. 그리고 겉으로는 남자 뭐 있어? 사람 뭐 있어? 겉으로 내가 세게 보이는 게 최고야. 이런 분이 진짜 아닐까? 다 보시나 보다 보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한 평가신 것 진단이죠.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이동영 작가랑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 네. 오창석 평론가의 그런 어투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게 거의 2배속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남편도. 발음이 틀리잖아요.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네. 아나운서 공부를 정말 잘하셨구나를 느끼는 게 너무 많이 그렇지. 틀리는데. 바탕이 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그 속도로 발음을 해서 틀리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웃사이더 빼고. 저는 거의 이쪽에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아웃사이더는 발음이 평론계 얼마나 아웃사이더. 정확한데요. 네. 아웃사이더는 그 빠른 랩을 하면서도 발음을 흘리시는 게 없어요. 네. 다 짚고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창석 평론가가 그렇게 빠른 발음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런 거 놓고 방송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동영 작가님이 자꾸 이런 거 놓고 방송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언제부터 이걸 안 놓고 야, 하시는데 이거 다 진짜 그때부터 놀랍다, 자유로워지셨어요. 놀라워. 맞아요. 네. 그때부터 자유로워지셔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방송을 하셨냐면 제가 볼 때는 네.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걸 덮고 나서부터는 흐름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오창석 평론가가 최근에 이제 야,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기분 좋습니다. 사실은 그 남천동의 주 시청층이 네. 어떤 그 분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지금? 저요? 분석 결과에. 저는 그래도 5060이 그래도 주 네. 정치수가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고 실제로 또 이제 남녀 중에서는 예. 또 여성분들의 조금 또 더 인기를 더 많다고. 많이 받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아. 보면은 네. 정말로 분석 결과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 그래서 네. 의외로 또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남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외로 여성이 많다고 생각보다 합니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네. 다른 채널에 비해서 여성 채널 여성 청취층이 많고 아마 이제 몇 살 어린 동생들 보는 분위기로 방송 더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시대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달변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눌변이 가진 또 진정성 있는 말들이 약간 요즘 시대 유튜브 시대에는 약간 사장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세가 되지 않을 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매체를 참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세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주 적은 그 구독자와 소통할 때부터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네. 적은 구독자와 만날 때 끈끈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채널 중에도 그냥 어떤 분 한 분이 혼자 하시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는 구독료를 되게 열심히 내세요, 구독자들이. 아, 자율구독료를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매번 얘기를 하실 때 꼭 구독료 내신 분들의 닉네임이나 이름을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건너뛰고 싶으면 여기로 가시면 돼요라고 하면서 꼭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작은 채널이지만 정말 끈끈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뭐 200만, 300만, 뭐 60만, 뭐 네. 50만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만이 안 되어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채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채널을 보고 네. 그래서 꼭 그렇게 대세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